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혈당은 계속 높을까? 왜 혈압은 들쭉날쭉하고 혈중 지질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걸까? 40년 넘게 진료하면서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약을 제때 챙겨 드시고 꾸준히 걷기도 하시고 먹는 것도 조심하셨는데 그런데도 검사 결과는 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10명 중 6명 이상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최소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많이 먹지 않는데도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죠. 그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식습관에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경계하지 않았던 그 음식들이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당을 흔들리게 하고 건강을 조금씩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한 음식들 그리고 노년의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전하는 노년 건강 비법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뇨와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찰기 있는 흰쌀밥, 말랑한 떡, 뜨끈한 국수 한 그릇에 익숙하시죠?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한 음식들이 식사 후 불과 수십 분 만에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 지수 GI가 매우 높아 몸속에 들어가면 곧바로 당으로 변해 혈당을 폭등시키고 동시에 혈중 지질도 함께 상승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날마다 반복되면 혈관은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서울에 사는 76세 오후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케이크도 안 먹고 탄산음료도 안 마셔요. 밥이랑 떡만 먹을 뿐이에요. 하지만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무려 100가씩. 당화혈 색소는 1까지 올라 있었고 발끝이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떡과 흰쌀밥이 매일 혈당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3세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밥을 줄이고 국수를 먹으면 더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흰 국수 한 그릇이 그의 혈당을 300 이상으로 치솟게 했고 결국 망막출혈로 인해 합병증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현미, 보리, 잡곡밥으로 바꾸고 양은 줄이고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떡 대신 고구마나 단호박찜을 선택하세요. 달콤하지만 혈당은 빠르게 오르지 않습니다. 국수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가끔 메밀국수를 드셔도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채소부터 먹고 밥은 나중에 드셔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흰쌀밥 한 그릇은 마치 설탕 한 컵을 마시는 것처럼 혈당을 뛰게 하지만 보리와 잡곡이 섞인 밥 한 그릇은 여러분의 혈관을 더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할 음식은 짜게 먹는 음식과 진한 국물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뼈를 푹 고아 만든 국물이나 얼큰한 매운탕, 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에 좋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국물 속에 숨어있는 소금과 지방이 오히려 심장과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하루 평균 9긴 가까이 소금을 섭취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량 5개,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한국 노인의 고혈압 유병률이 60%를 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의 식습관이 혈압과 혈중 지질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직도 72세강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부인을 잃고 혼자 사시던 그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 늘 커다란 뼈국 냄비를 끓여 며칠 동안 나눠 드셨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이고 영양가 있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혈압을 잴 때마다 100kg를 넘었고 두 다리가 붓는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국물은 줄이고 고기와 채소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신 뒤에야 혈압이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7세 유 할머니입니다.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 매일 저녁 국물까지 싹 비우곤 했습니다. 힘들게 끓였으니 남기면 아깝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그 습관 때문에 결국 우렬성 심부전으로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던 국물이 날 병원으로 보낼 줄은 몰랐어요. 하시던 할머니의 눈시울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입맛이 짠맛에 익숙해지면 혀는 둔감해지지만 심장과 신장은 매일 고통을 버텨야 합니다. 변화를 시작하는 건 쉽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 만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시마, 멸치 채소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고 김치는 먹기 전에 물에 한번 헹궈 드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주 조금씩 짠맛을 줄여 입맛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국물 반 그릇을 덜 마시는 순간 여러분은 심장과 심장에 가해지는 짐을 절반이나 덜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노년의 건강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 당뇨와 고지혈증을 가진 어르신들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손쉽게 접할 수 있죠. 소시지, 포장된 햄, 어묵, 라면, 도시락, 냉동식품, 몇 분 만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덫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가공식품에는 소금, 포화지방, 숨은 당분, 그리고 각종 보존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혈당이 불안정하게 오르고 혈중 지질은 높아지며 간과 신장은 과부에 시달립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노년기에 약해진 장기는 곧바로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74세 박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멀리 살아 혼자 지내던 그는 점차 라면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하고 싸고 빨라서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신장 기능이 뚜렷하게 떨어졌고 결국 3기 만성 심부전으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잠깐 먹고 넘기려던 건데 이렇게 큰 병을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9세김 할머니입니다. 늘 시장에서 소시지와 어묵을 사와 간단히 부쳐 드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도 지나지 않아 혈압이 160을 넘나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결국 약을 조절해야 했고 의사는 즉시 가공식품을 중단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가볍게 넘기던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편리함은 때로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의 몸이 필요한 것은 빠른 음식이 아니라 꾸준히 건강한 음식입니다. 오늘의 한 끼가 가공식품으로만 채워진다면 내일의 병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조금씩 바꿔보세요. 라면 대신 채소를 넣은 죽 한 그릇을 소시지 대신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기름진 도시락 대신 미리 소분해 얼려둔 잡곡밥을 데워 드시면 됩니다. 더 간단하게는 삶은 채소 한 접시와 구운 생선만 있어도 가공 도시락보다 훨씬 안전하고 든든한 식사가 됩니다. 잠깐의 편리함이 평생의 건강을 빼앗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엌에서의 작은 준비와 인내가 바로 노년의 평안한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됩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절임류와 간장에 절인 음식입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통 음식이죠. 매콤한 김치 한 그릇, 노랗게 절인 단무지 몇 조각, 달짝지근 짭짤한 간장에 절인 생선 한 접시, 밥을 더 맛있게 해주는 반찬 같지만 그 속에는 하루 필요량을 훌쩍 넘는 소금, 설탕, 그리고 보존제가 숨어 있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런 절임류와 장아찌가 늘 흰쌀밥과 함께 반복적으로 먹힌다는 것입니다. 짠 절임류는 혈압을 올리고 신장을 해치며 달고 짠 간장은 혈당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이처럼 익숙하지만 위험한 음식이 되는 것이죠. 저는 78세 남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는 늘 직접 담근 여러 가지 절임 반찬이 식탁에 올라오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이게 전통이고 소박하지만 소화해도 좋다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검사해보니 혈압은 늘 170 이상, 신장 기능도 뚜렷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절임 음식을 끊지 않으면 몇 년 안에 투석을 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먹던 건데 이제 와서야 그게 날 해쳤다는 걸 알았구먼. 또 다른 사례는 74세 신할머니입니다. 그녀는 값이 싸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설탕을 약간 넣은 간장절임 생선을 자주 드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HbA1c가 8.5까지 올라갔고 발목이 붓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매일 먹던 이 간단한 반찬이 내 당뇨를 악화시킨 주범이었다니? 라며 놀라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통 음식은 소중하지만 건강은 그보다 더 소중합니다. 도저히 끊기 어렵다면 절임 음식을 물에 헹궈 드시거나 한두 조각만 드시도록 줄여보세요. 더 좋은 방법은 삶은 채소, 싱겁게 무친 샐러드 혹은 소금을 적게 넣은 채소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심장과 신장을 쉬게 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절임 반찬은 밥맛을 살려주지만 그 대가는 바로 건강입니다. 오늘 한 입 줄이는 것이 내일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길임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절임류와 장아찌처럼 일상 속에 숨어있는 위험한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음식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즐거움이라 여기고 피로를 푸는 방법, 심지어는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 여기는 또 하나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간, 심혈관, 그리고 혈당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진짜 적일 수 있습니다. 술과 탄산음료는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숨은 적입니다. 많은 어르신 남성분들은 잠 잘 오라고 저녁에 소주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여성분들 중에는 갈증을 해소한다며 탄산음료나 병에 든 차를 습관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술과 음료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간과 심장혈관에 큰 부담을 주고 혈당을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한국보건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0% 이상이 여전히 주 2배 이상 음주를 하고 있고 50번 이상이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자주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수치입니다. 술은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하고 부정맥과 고혈압을 유발하며 탄산 음료는 작은 캔 하나에도 흰 설탕 몇 숟가락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와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저는 71세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저녁 소주 몇 잔을 거뜬히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진료 결과간에는 심한 지방간이 진행 중이었고 혈관에는 이미 경화가 시작되었으며 혈압은 늘 160 이상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만 더 이 생활을 계속하면 심근경색 위험이 매우 높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저 즐겁게 마신다 생각했는데 결국 나 자신을 해친 거였구먼. 또 다른 사례로 76세의 할머니는 병에 든 밀크티와 과일 주스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혈당은 크게 요동쳤고 HbA1c는 9.0까지 치솟았으며 혈중 지질 수치도 안전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작은 병의 주스 하나가 흰쌀밥 한 끼와 맞먹는 당분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할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술과 음료수는 잠깐의 기분 전환은 줄 수 있어도 그 대가는 병원 신세와 간, 심장, 신장 손상입니다. 당장 끊기 어렵다면 차근차근 바꿔보세요. 술 대신 보리차를,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레몬을 띄운 미네랄 워터를 드셔보십시오. 은은한 녹차 한 잔만으로도 기분은 충분히 맑아지고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술잔 하나 음료수 한 캔을 거절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은 더 오래 건강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은 모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거의 매 끼니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습관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혹은 평생 함께 해온 익숙함 때문에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심장, 신장, 그리고 혈당의 병을 키워온 주범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드신 식사 속에서 이건 조금 줄여야겠다 하고 떠오르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이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그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심장과 혈당 노년 건강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안전한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효능이 입증된 음식들입니다. 계속 이어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음식은 오메가산과 풍부한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정어리, 연어, 청거가 대표적입니다. 생선 속 오메가3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리파트이나 뇌졸중 위험을 막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낮다고 합니다. 저는 73세기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는 원래 기름진 고기 구이를 아주 좋아했지만 심근경색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은 뒤부터 생선구이와 생선찜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LDL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내려갔고 숨 쉬는 것도 훨씬 편해졌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도 기름진 고기 대신 소금을 살짝만 뿌린 간단한 생선구이나 채소와 함께 끓인 생선국을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두부와 콩류입니다. 이것들은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포화 지방이 적고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순두부찌개부터 노릇하게 부친 두부까지 식탁에서 두부가 익숙한 음식입니다. 76세 박할머니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붉은 고기를 줄이고 두부조림으로 바꾼 지 불과 3개월 만에 혈액 검사 결과가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두부는 밍밍한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심이 되고 몸도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라고 즐겁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한 끼 정도는 고기 대신 두부를 드셔보시거나 채소가 들어간 된장찌개를 드시면 충분한 영양과 안전함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 배추, 청경채 같은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식이섬유, 비타민 CK가 풍부하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십자화과 채소를 주 5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20% 낮았습니다. 저는 70세 이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원래 채소를 싫어하고 김치와 밥만 즐겨 드셨습니다. 그러나 브로콜리와 청경채를 끼니에 추가한 뒤 혈당이 점점 안정되었고 HbA 7.869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채소 한 접시를 데쳐 드시거나 참기름을 살짝 두른 샐러드로 드신다면 몸에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보리, 현미, 귀리, 호밀 같은 통곡물입니다. 흰쌀밥처럼 정제된 곡물과 달리 통곡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소화도 돕습니다. 75세 한 어르신은 하루 3끼 모두 흰쌀밥만 드셨습니다. 그 때문에 혈당 변동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나 보리와 귀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꾼 뒤 식후 피로감이 사라지고 의사도 헤인치가 8027년 0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밥의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 건강이 크게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도 흰쌀에 현미나 보리를 1쌈 정도 섞어 드시면서 서서히 입맛을 바꿔보시면 훨씬 수월하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저당 베리류 과일입니다. 잘 익은 바나 포도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과일과 달리 베리류는 당분이 적으면서도 항산화 성분,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눈과 심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78세조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바나와 포도를 자주 드시다가 혈당이 크게 출렁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블루베리 한 줌으로 바꾸신 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시력이 덜 흐려지고 혈당도 안정되었죠. 여러분도 달콤한 디저트 대신 신선한 딸기, 몇 알이나 블루베리를 드셔보세요.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이롭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우리 식탁 위에는 건강을 해치는 적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묵묵히 지켜주는 동반자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은 바로 자연이 주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몸을 더욱 유연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하루 식사 속에 조금씩 더해 나가기만 해도 여러분은 분명히 몸의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그 숫자가 제가 여러분이 진심으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비밀을 듣고 싶어 한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진료하면서 수없이 보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금식까지 지켜도 정작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 속에 스며든 습관들, 식사 방법, 식사 시간, 그리고 수면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노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까요? 4번째 부분에서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은 바로 늦은 밤, 특히 밤 9시 이후에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낮에는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 밤늦게 배가 고프면 조금 더 먹어도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그 조금이 밤새도록 혈당을 높이고 지방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게 하며 심장과 혈관이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로 일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당과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뚜렷하게 떨어집니다. 이때 밥국수, 단 음식 등을 먹게 되면 혈액 속에 단이 그대로 남아 다음날 아침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혈압도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72세정 어르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늘 늦게까지 깨어있다가 밤 11시에 김치 비빔밥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약을 먹고 있음에도 아침 공복 혈당이 늘 200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 식사를 끊고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만 마시는 습관으로 바꾼 뒤에야 혈당이 안정되고 숙면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습관은 너무 빨리 먹고 항상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뇌가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받기 전에 이미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은 급격히 치솟고 위는 과부에 걸리며 심장과 혈관까지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75세 초의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늘 빨리 먹고 치우자는 생각에 급하게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고 식사 후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숨이 차며 식후 혈당은 늘 250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씻고 배가 7,080% 찼을 때만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을 들인 뒤에는 속이 훨씬 가볍고 잠도 잘 오며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천천히 먹고 꼭꼭 씹는 것은 단순히 소화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적절한 섭취량을 조절하도록 돕는 인내 훈련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습관은 식사 후 바로 TV를 보거나 누워서 쉬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지방이 더 빨리 쌓이며 소화기관까지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78세 박 어르신은 허리 통증 때문에 식사만 끝나면 곧바로 누워 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식후 혈당이 크게 치솟고 복부 지방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내 끼니 뒤 집안을 심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면서부터는 몸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배가 훨씬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었으며 혈당 역시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후 걷기는 절대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당이나 거실을 몇 바퀴만 돌아도 몸은 충분히 혈당과 지방을 태워 혈관을 지켜줍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끼니를 걸으면, 특히 아침을 걸으면 살도 빠지고 혈당도 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랫동안 공복 상태가 되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졌다가 나중에 보상하듯 많이 먹게 되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처럼 큰 혈당의 요동은 혈관에 매우 위험합니다. 74세강 할머니는 배가 안 고프다는 이유로 아침을 자주 걸으셨습니다. 그 결과 오전에는 어지럼증이 자주 생겼고 점심에는 과식하게 되어 오후 혈당이 300까지 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오트밀죽 한 그릇이나 통곡빵 한 조각 정도의 가벼운 아침 식사를 드시도록 안내받은 후에는 혈당 수치가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몸은 규칙적인 식사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끼니를 거르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키는 길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 습관은 겉보기에는 식사와 직접 관련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수면 부족입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거나 뒤척이며 깊이 못 자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혈압과 혈중 지방이 높아집니다. 76세의 어르신은 불면증 때문에 매일 밤 44시간밖에 못 주무셨습니다. 식사도 조심하고 약도 잘 챙기셨지만 혈당과 혈압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수면 습관을 개선한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오후에는 커피를 끊고 잠들기 전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자 7시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혈압은 135/80으로 내려가고 아침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약입니다. 충분한 잠 없이는 어떤 식이요법이나 약물 치료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피해야 할 5가지 음식, 꼭 챙겨야 할 5가지 음식, 그리고 사소해 보이지만 노년의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5가지 생활 습관까지 제가 전해드린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난 40여 번 년 동안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얻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30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동행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께 작은 특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댓글에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건강 문제를 남겨주세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수면 혹은 영양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제 팀이 직접 살펴보고 대표적인 고민을 골라 여러분을 위한 맞춤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질문이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16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짠 음식을 조금 덜 먹고 채소를 한 그릇 더 올리고 식사 후 몇 걸음 더 걷고 잠자리에 1시간만 더 일찍 드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을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로 이끌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비로소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여전히 건강하고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